샤라보 아이스크림은 생우유와 천연 향로로 만든 불란서식 고급 아이스크림이래요. 싱싱한 과일 맛이 담긴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생우유의 신선한 영양이 가득한 샤라보 아이스크림. 싱싱한 과일 맛은 언니가 좋아하고 생우유의 영양은 오빠가 좋아한대요. 우리 모두 좋아하는 샤라보 아이스크림. 상강산업 주식회사. 사단법인 변칙현상연구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변칙현상연구소 소장 그레나디입니다. 제 옆에는 저희 연구소의 수석연구원 도포이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도포이 박사입니다. 네, 박사님 오늘의 시간역행 광고는 뭐였죠? 오늘은 여러분들도 모두 즐겨 먹는 샤라보 아이스크림이었죠? 그렇습니다. 불란서식 고급 아이스크림 샤라보 아이스크림입니다. 샤라보 아이스크림. 그렇습니다. 네, 샤라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샤라보요? 네, 샤라보가 무슨 뜻이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는 이 당시에는 좀 뭐 바카스처럼 이렇게 정체불명이, 사실 바카스는 뜻이 있긴 했어요. 그 바카스가 원래 그 라틴어로 디오니소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좀 정체불명이 좀 외래어를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샤라보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샤라보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1975년 광고입니다. 1975년 당시. 네. 상당히 최근 광고네요. 그렇죠. 저희 기준으로 굉장히 최근 광고죠. 그렇죠. 저희가 광고를 수주하는 이제 광고 업주들을 보면은 그 중에서는 상당히 애기다. 애기. 스타트업이죠. 스타트업. 네. 그렇죠. 회사가 스타트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회사가 뭐였냐? 회사가 이제 상강산업 주식회사입니다. 상강산업이죠. 상감산업. 이게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사실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건데, 이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샤라보 아이스크림이라는 건 일단 샤라보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한 품목만 있는 거 아니고, 여러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샤라보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 뭐가 있었죠, 이게? 이제 뉴 아만나. 그렇죠. 아만나가 아닙니다. 뉴 아만나입니다. 그리고 네. 스타바 로켓콘. 스타바인 것 같은데? 네, 스타바 로켓콘. 네. 스타바 로켓콘. 네. 사라보콘. 네. 사라보컵. 네. 사라보 카돈. 카톤은 하만 카돈이고요. 네, 카톤입니다. 그렇죠. 어렵네요. 카톤을 말하려고 한 것 같아요. 약간 저희 때도 있었잖아요, 이게. 뭐가요? 이때는 뭐 샤라보라는 이제 고급스러운 단어였지만 저희 때는 옥동자매 같은 이거 있잖아요. 맞아. 그런 거 몸매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스크림이 보통 한 기업에서 여러 종류 브랜드를 하다 보니까 광고를 그냥 통으로 해요. 통으로. 그렇죠. 통으로 합니다. 근데 일단 상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이스크림 회사 중에서도 굉장히 근본이 있는 회사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실 만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72년에 아만나 출시했고요. 72년에 아만나를 출시했고 75년 광고를 보면 뉴 아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뉴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81년에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아이스크림이죠. 빠삐코. 그렇죠. 81년에 출시됐습니다. 우리 제 존경에 맞지 않는 문어대가리 그분이 계실 때. 네. 그리고 83년에 돼지바. 그렇습니다. 83년에 돼지바입니다. 그리고 빠삐코 말인데 그 빠삐코 광고 유명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좀 어린이들도 많이 알던데 워낙에 노래가 좋으니까. 그렇죠. 있잖아요. 고인돌 가족인가? 나와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빠빠라빠빠라빠 삐삐빠삐코 떨수록 시원한 맛.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작권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빠삐코 광고 잘 보시면은 마지막에 한 5초 정도에 다른 광고를 끼워 넣어요. 그 옛날 광고의 특징이기도 네, 옛날 광고 특징이에요. 신문 광고도 그렇고 라디오 광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시간이 남는다 싶으면 딴 광고를 끼워 넣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TV 광고, 라디오 같은 광고 경우는 시간 단위로 아마 매기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광고 단가를. 그렇죠. 근데 정확히 17초 이렇게 안 파는 거야. 20초 이렇게 맞아. 20초, 25초, 30초 이렇게 파는 거야. 그러면 5초 정도 남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26초 해야 되는데 30초까지, 그럼 30초를 사야 되는 거야. 그럼 4초 동안 광고를 끼워 넣는 거야. 그래서 빠삐코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잘 보시면은 티로링 하고 세 가지 맛이 시원달콤, 삼강, 스카치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급 용어로 자매품이라고 하죠. 자매품. 요즘은 안 쓰는 말이죠. 그렇죠. 네, 요즘은 정말 안 쓰는 말인데, 근데 이 자매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른 광고를 끼워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룰 아이스크림을 많이 생산한 게 상강산업이었고, 상강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1977년에 롯데가 인수를 해서 여러분이 아는 이제 롯데 삼강이 됐습니다. 롯데 삼강이죠. 유명하죠. 네, 빠삐코도 롯데 삼강이죠. 네, 롯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롯데푸드가 됐습니다. 네, 현재는 롯데푸드로 사명을 개정을 했습니다.
예, 삼강산업 주식회사의 불란서식 고급 아이스크림, 샤라버 아이스크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변칙 현상 파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박사님 담배를 피시나요? 저는 이 흔히 연초라고 하기보다는 네네네. 그 액상용 전자담배를 그렇죠. 피우죠. 액상용 전자담배. 네. 언제부터 피우셨나요?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좀 담배를 좀 늦게 시작하신 케이스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서민이 애환을 달래주는 게 또 이 담배 한 봉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것도 사실 좀 2000년대스럽진 않은데, 네. 서민이 애환을 달래주는 흡연율이 많이 내려갔어요. 옛날에는 한 70% 넘었거든요. 남자는. 그렇죠. 지금은 50%는커녕 뭐 한 30-40%는 안 될 거예요. 20대는 더 낮고요. 네. 상당히 낮네요. 흡연자가 좀 서기 힘든 곳이다. 뭐 사실 좋은 거기도 하지만, 그죠?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변칙 현상은 이제 좀 70, 80년대, 또는 뭐 4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담배의 역사를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그래서, 자, 오늘의 변칙 현상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제목은, 외로운 카카이 담배 한 모금. 담배는 피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서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흡연자는 즐겁지만은 그 옆에 앉아있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아저씨 좀 담배 좀 그만 피울 수 없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이 담배의 역사를 좀 잠깐 살펴보자면은, 일단 최초로 이제 공장식으로 생산된, 대량 생산 담배는 1945년입니다. 1945년 해방 기념으로 담배 이름이 뭐였죠 그때? 승리였죠. 그렇죠. 승리, 빅토리.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좀 담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요즘은 20개비 정도가 그렇습니다. 네. 한 갑이라고 하지만 이때는 10개비였어요. 반이었죠. 10개비 정도로 일단 좀 작게 갖고 파는 건데 크기는 비슷했다고 하고요. 막걸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막걸련이 그렇죠. 뭐냐면 이제 그 필터가 없고 품질이 낮은. 요즘은 필터 없는 담배가 있나요? 없죠, 사실상.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네. 시판 담배 중에서는. 이때는 필터가 없었습니다. 필터가 없는 담배라고 그 당시에는 담뱃잎, 그러니까 입이 닿는 부분까지 담뱃잎이 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죠. 담뱃잎이 막 입으로 들어온다고 막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필터는 이제 맛을 이제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할 네, 뿐더러 네. 뭐 그 흡연할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이런 건 몸에 나쁜 거잖아요. 또 질소 화합물 그렇죠. 이런 기체 성분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네, 네, 네. 이제 니코틴이나 타르 같은 이제 네. 미립자 이런 유해한 물질을 여과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는 해요.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근데 뭐 별 그쵸. 효과가 없다고 하죠. 효과가 네. 없고 이제 맛이 부드러워지는 거는 팩트다. 그건 팩트입니다. 그건 팩트고 담뱃잎이 입에 안 들어온. 그리고 일산화탄소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일산화탄소가 이거죠. 그 연탄. 아, 그쵸. 그죠. 그 연탄 연기 마시면 죽는다 할 때 그거잖아요. 그죠. 그쵸. 동치국물 마시면 또 되살아나고 일종의 회복 포션 같은 느낌으로 연탄 마셔갖고 어지러워 죽을 것 같아 하고 있으면 동치국물을 목구멍에다 붓는다고 아, 그럼 살아나죠. 살아난다고 합니다. 근데 민간요법이라 갖고 사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45년에 이제 승리 담배가 나오기 전까지 한국 사람들이 무슨 담배를 폈느냐? 보통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제 영국산 담배라든지 또 영국이 또 공업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주요 수출 품목 중에 하나가 그 담배입니다. 담배. 예, 저 신대륙에서 담배잎 들여갖고 여기서 가공해서 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산 담배 이런 거 피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승리라는 게 첫 번째로 대량 생산된 국산 담배인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앞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릴 담배들은 어떻게 하면 구할 수는 있을 거예요. 또 동묘 같은 데 가면은 그쵸. 또 있잖아요. 액자 같은 데도 넘어갔고 옛날 담배 같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도포이 박사님 전문이시죠, 이거는. 네, 부산에 이제 좀 골동품 같은 거를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네네네. 약간 입장료 내면은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살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쵸? 그 부산 거기서 네. 구할 수가 있죠. 어딘가에선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한 담배는. 근데 승리 담배만큼은 구할 수 없을 것 같다. 이거는 구할 염두가 안 난다. 그쵸? 이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45년에 한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구할 수 있는 구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담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최초의 국룰 담배라고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화랑이죠. 저는 이거를 동묘에서 본 적이 있어요, 애초에. 아, 그래요? 네. 팩이 있는 거? 팩에 있는 거. 깐만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실제 있는 거? 네. 그 가격이 상당할 건데? 왜냐면 이거 81년에 중단됐거든요. 상당히.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온 담배도 40년 넘은 거예요. 그래서 맛이 어떨까? 숙성이 되지 않았을까? 그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랑 담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49년에 생산이 됐는데 이제 국군 창설 기념으로 다음에 6.25 터졌죠. 아무튼 국군 창설 기념으로 이제 화랑 담배가 출시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존재하는 국산 담배 중에 최장수 브랜드 최장수 49년부터 81년까지 장장 32년을 버틴 담배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유명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죠. 그렇죠. 왜 그렇죠? 이제 이게 보급용 담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국군 장병 보급용 담배. 예. 그 뭐 보급용 담배라는 게 뭐 옛날 보급용 담배랑 지금 말하는 지금 뭐 애초에 없지만 없죠. 지금. 예. 근데 옛날에 어떤 식으로 보급을 했을까요? 이제 그냥 주는 거예요. 이제 보급품처럼 이틀에 하나씩 주고 네네. 이제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네. 그럼 비흡연자야? 그러면 이제 사탕 한 봉지 이제 딱 주는 거죠. 그걸 챙겨주네요. 흔히 고급용어로 씹을 거리라 하죠. 씹을 거. 씹을거리 명대다 나오죠. 그쵸. 씹을 거리 좀 사달라고. 우리 애들 씹을 거리나 사달라고 할까. 그러면서 알았다. 그러면서 진짜 싸우죠. 근데 그게 또 명장면이죠. 그게. 이 누룽지 캔디 이런 거 막 있는데. 눈깔 사탕. 그쵸. 네, 눈깔 사탕 그런 거 있고 또 챙겨주는 게 굉장히 좀 좋네요. 보통은 이런 거 좀 나쁜 경우에는 담배 배급을 일단 주고 담배 안 피는 애들은 그냥 뺏어 갖고 뭐 선임이 뺏어 갖고 피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배급을 주다 보니까 모든 국군 장병들은 일단 한 갑씩은 무조건 피게 된다. 기본적으로 억울해서라도 피게 된다. 그렇습니다. 네, 억울해서라도. 높은 흡연율의 이제 이유였죠. 네, 일조에 했다고 봐야죠. 일조에 했다고. 20살에 가갖고 막 담배 배급 받았는데 받긴 받았는데 어디다 쓰지? 얘들한테 팔아야 되나? 팔긴 뭘 팔아! 나한테 내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해서라도 그냥 피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무려 27억 값이 보급이 됐다. 단종까지. 27억 값. 27억이요? 네, 27억이요. 네. 상당히 꼴초가 많았네요. 네, 이게 다 들어간 겁니다. 이틀에 한 값씩. 네. 그래서 이제 또 화랑 담배가 나오는 또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전우여 잘 자라라고. 근데 또 요즘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 줄 알았는데 전우여 잘 자라 이런 노래 있잖아요. 저는 군대에서 배우질 않았어요, 이 노래를. 군대에서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한국전쟁 노래거든요. 아, 그럼 안 배운 게 맞죠? 50년대 노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무슨 가사가 있냐면 달빛 오른 고개 노래 부르면 저작권 걸릴 수도 있겠구나. 근데 너무 옛날 노래 괜찮을라나? 하여튼 네, 뭐 마지막 나누어 먹던 화랑 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화랑 담배가? 여기서 그 화랑 담배가 나오는 거죠. 그쵸. 이때부터 이미 국룰 담배였다. 화랑 담배 연기 속에. 네, 근데 이제 1981년에 생산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랑 담배가 이 저급인 건 사실이거든요. 질이 좀 안 좋아요. 그렇죠. 뭐 필터도 없고 담배잎도 뭐 포장도 좀 형편없고 그래갖고 막 잘 사그라지고 또 그 담배잎 입에 들어갔다는 게 대표적인 게 이 담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배급을 중단했냐? 그럴 리가 없죠. 그쵸. 담배 배급 중단은 폭동이라도 폭동. 예, 군사 폭동이 일어나요,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제 민간 담배를 배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간 담배는 또 도포이 박사님 몇 개 좀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은하수, 네. 한산도 이런 게 있고. 느낌 있는 것들이죠. 네, 그쵸. 벌써 이 이름부터가 국산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네. 이제 1989년에는 네. 백자, 백자. 네. 그리고 90년에는 솔. 솔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뒤에서. 네. 네, 그리고 1994년에 88라이터. 이건 유명하죠. 그렇죠. 이 88 올림픽 기념해서 나온 거죠. 그렇죠. 88 라이트. 네. 이제 2001년에 디스. 그렇죠. 이게 2008년까지 됐었죠? 배급을. 네. 이거를 제가 들어봤는데 네. 이때 면세하면은 저희가 면세점에서 사는 담배 가격을 생각하실 텐데 네네. 이때 한갑에 300원이었대요. 언제요? 2008년이요. 2008년 한갑에 300원. 2007년 8년에 300원이었대요. 그때랑 지금이랑 물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300원이면 면세점에서 파는 거는 네. 감세죠. 이거는 진짜 완전 면세고 이거는. 생산 단계부터 세금이 아예 없는 그냥 좋은 시절이네요 또. 그쵸. 이제 근데 300원을 주고 팔아도 네. 이 담배 회사에는 네. 이윤이 된대요 이게. 원가 도대체 얼마인 거야, 그죠?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이거 공포스럽더라고요. 이게. 그렇지. 담배라는 게 만들기 쉽잖아요. 공장만 있으면. 그렇죠.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많이 줄어들 거. 그래서 사실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요즘 세대, 살짝 위의 세대들은 30대, 40대 그쪽은 군납 담배 하면 항상 디스를 생각을 해요. 디스. 그렇죠. 화랑이라고 하면 진짜 찌리고 그거는 화랑이라고 하시면은 화랑이라고 한다면은 81년 전에 군대를 갔다 오신 건데
그럼 이제 흡연과 이제 그 수명의 연관관계가 깨지는 그걸 생각해보면은, 예, 그렇죠. 굉장히 드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가 굽는 담배가 됐는데,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기호품비 플러스 변세, 그러니까 기호품비를 따로 주고, 그렇죠. 네, 매달 몇만 원씩 따로 주고, 그리고 담배는 아까 도포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면세로 싸게, 이렇게 배급을 했는데, 2009년에 면세 담배가 사라졌습니다. 2009년부터 이제 담배 그냥 제값 주고 먹어야 돼요. 이제 2,500원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다? 올랐다, 담배값이. 2,000원 올랐다. 지금 4,500원이죠. 그렇죠. 이건 사실 아직 폭등이 안 일어난 게 이상한 정도죠, 거의. 그렇죠. 월급도 그렇게 주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뭐 괴담 같은 나온 소리인데, 지금도 이제 오래된 군부대 연병장을 판다든가, 저기 뭐, 이제 뭐 식당 뒤쪽을 판다든가 그러면은 화랑담배 꽁초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얼마나 오래된. 어디 습기 속에 보존이 잘 돼갖고, 뭐 필터도 없지만, 보존이 잘 돼갖고 뭐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펴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포이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군 시절에 또 그쪽에 되게 좀 고립된 초소에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소초 근무를 했었는데 저는 네. 최전방이어서 네. 이 사람들은 꼴초가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꼴초가 담배 안 피는 놈도 거기 가면 꼴초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이제 네. 그리고 그때가 딱 전자담배가 유행하기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실내 흡연도 문제가 상당히 됐었는데 아, 당시 그뭐 내무반에서 흡연을 해요? 그 네. 관련형이나 네. 아니면 액상형으로 이제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소초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소초의 네네. 장 해서 제일 네. 높은 사람. 네. 그 사람이 금연 교육을 했어요. 실내 금연 교육을 해야 돼요. 이 21세기에 21세기. 21세기에 실내 금연 교육을 했는데 네. 담배 피우시면서 했어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시면서 실내에서 담배 피지 마라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한 말이죠. 그거. 설득력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냥 하는 말이죠. 그냥 실내에서 다 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내 금연 문제가 있었고 흡연율은 경험상으로 어느 정도나 된 것 같으세요?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높네요, 그죠? 그렇죠. 원래 20대 남자는 흡연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그리고 이제 담배값이 비싸잖아요. 네네. 저 갈 때만 해도 4,500원이었거든요. 그죠. 4,500원인데 이제 월급은 그렇게 오르지 않는 이제 딱 과도기였어요. 끼인 세대죠, 그때가. 그죠, 끼인 지금은 세대인데. 그래도 꽤 많이 올라서 담배 정도는 그래도 좀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 월급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뭐 몇십만 원 받았나? 100만 원 안 받았잖아요, 그죠? 100만 원은 무슨 40 병장 때 40 받았어요. 병장 때 40 받았대. 야, 40이면은 야, 담배 20갑 사면은 9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월급 4분의 1의 담배값으로 나가네요. 하지만 네. 저희는 최전방이었잖아요. 네. 최전방 수호병 생명수당이 나옵니다. 특수지 근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얼마죠? 나오는데 얼마죠? 무려 25,000원이 나옵니다. 이야. 저희 목숨값이 딱 25,000원이었거든요. 한 달에. 네네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걸 뭐 하냐? 5갑. 담배 사죠. 뭐 당연히 담배를 사고 네, 네. 이제 그만큼 담배는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제 거기서는 돈보다 담배가 화폐로서의 가치를 더 크게 했단 말이에요. 교도소예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부루마블 저희 핸드폰을 쓰질 않았었다 보니까 네네네. 부루마블 보드 게임을 갖고 와서 네. 담배를 걸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담배가 이제 20보루 이런 식으로 거의 20 20보루요? 그쵸? 20갑? 아, 값 말고요.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아, 20보루요? 네네. 아, 그 10갑인가? 환보루가? 10갑인가요? 네, 10갑인가? 20갑인가? 아무튼 네. 아니 20만 원어치 정도 걸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영혼을 건 도박인데? 환보루가, 보통 환보루씩 안 살 텐데, 그거 가격이 꽤 나가거든요, 그게. 그렇죠. 아, 10갑이었어요, 10갑이었어, 생각해보니까. 아. 10갑이면 45,000원에 45,000원, 네. 이제 한 20 정도 쓴 걸로 기억하는데 그 진 친구가 야, 월급이 40인데 20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쵸. 예. 이제 그 사가지고 그 다 바치고 이제 딴 사람은 이제 후임들 담배 피는 애들 불러가지고 네네. 딴 후임 보는 그 담배를 준 후임이 보는 앞에서 딴 애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야, 니 펴라 하면서. 진짜 잔인하다. 그죠? 그죠.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걸 기억이 나는데 그죠. 이 담배에 대한 에피소드는 군대선 절대 빠질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제 군대라는 닫힌 사회에서 이 담배가 가지는 이런 중요성. 네, 그렇죠. 그렇죠. 배급을 했으면 문제가 좀 덜했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파니까. 그리고 또 비싼 돈 주고. 군인들한테도 돈 벌겠다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4,500원. 원가가 뭐 들리는 말 하면 뭐 100원, 200원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저희 소초는 괜찮은 편이었어요. 아, 그래요? 저희 소초는 간이 PX라는 게 있었는데 네.
이제 양옆소초, 날개소초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네. 중심소초라고 그러고 네. 이 날개소초가 있었는데 양옆에 걔는 간이 PX도 없어요. 담배를 못 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황금마차를 기다리던가 네. 아니면은 저희 소초로 오게 해달라고 징징대는 거죠. 와가지고 담배 털어가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좀 너무하네요. 슬픕니다. 아도 그렇습니다. 요즘 화랑 담배가 이제 디스나 뭐 그런 군납 담배로 바뀌다가 지금은 저 굉장히 야박해졌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장병들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화랑이니 뭐 한산도니 은하수니 이런 벌써 눈치를 좀 채셨겠지만 이 실 담배 이르면 굉장히 담백했어요. 그죠? 그렇죠. 이제 담백하게 또 멋 안 부리고 그리고 또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6.25 전쟁 후에는 이제 건설이라는 담배가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이때 구호가 전방은 진격, 후방은 건설. 그죠? 그렇죠. 뭐 나라가 완전 난장판이 됐으니까 이제 건설을 해야 된다. 이런 뭐 시대적 요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955년엔 파랑새. 이제 전후에 이제 또 사람들이 희망이 부족하니까 희망이 파랑새. 그쵸. 찌르찌르에 파랑새를 알아요. 그 노래 아시죠? 알죠. 그죠? 저 그 파란 나라를 모았니 그죠? 리듬 맞춰서 막 네. 춤 췄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 굴욕적이네요, 그죠? 그렇죠. 초등학교 때 그런 걸 시켰어요, 또 그런 걸. 그렇죠. 안 하면 때리고 그때는 그때까지도 체벌이 있었어요. 체벌 금지 없었으니까. 손을 때리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저 굉장히 계속 오분한 얘기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파랑새 같은 시기에 풍년초라는 담배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람들이 배를 너무 굶다 보니까 풍년초. 그렇죠. 풍년 이제 좀 먹고 살고 싶다 이런 희망이 담긴 것이죠. 엄청 굶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1961년에 좀 분기점이었죠. 이제 군사 정변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군사 정권이 시대가 온 거잖아요. 앞으로 28년 동안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5.16 군사 정권 이후 박정희 시절 정치적 구호를 담배 이름에 붙였습니다. 이때는 그게 됐어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 담배 이름도 좋아하는 거예요. 1961년 재건, 그다음 뭐 새마을, 충성, 협동 이게 담배 이름이에요. 간지가 나는데요. 좀 강해 보이잖아요. 새마을, 새마을. 충성 뭐 이런 느낌. 북한이랑 스타일이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1972년 유신 선포 이후에는 더 정치색이 짙어졌습니다. 화랑 담배값 국민담배 화랑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유신 과업 수행에 앞장서자 멸공방첩이라는 표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빨갱이 때려잡자. 딸기를 때려잡자는 뭐 그런 뜻이죠. 그쵸. 네, 뭐 그런 뭐 또 이런 또 엄청 굉장한 표가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담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빼놓을 수 없죠. 네.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던 네. 담배입니다. 바로 솔이죠. 그렇죠. 1980년에 출시가 되었고 네. 이제 한민족을 상징하는 푸른 소나무처럼 국뽕은 좀 있죠. 의미를 가지고 국뽕은 그쵸. 좀 있죠. 네. 이때는 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게 솔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쌌습니다. 그렇죠. 원래 쌌던 건 아니에요. 원래 비쌌습니다. 500원이었어요. 딴 담배 훨씬 더 적었는데 500원이었는데 근데 94년도에 담배 가격을 엄청나게 올렸거든요. 그때 그렇죠. 김영삼 정부 때였을 거예요. 그때 담배 가격 엄청 올랐는데 이때 오히려 가격을 내렸어요. 솔은 500원이었는데 200원을 내렸어요. 왜냐면은 다 올리면은 시민들이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솔 정도는 봐주자. 돈 없으면 솔 펴라. 국민 담배니까 또 그렇죠. 국민 담배니까 또 이제 농촌 저소득층 이래서 국민 담배가 된 거예요. 2005년 그래서 이렇게 2005년 단종됩니다. 단종된 이유가 뭐냐면 너무 가격을 내리다 보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뭐 네. 그러면 망할만 하죠. 근데 여튼 그래도 한 25년 정도 이 국민이 폐해를 책임진 뭐 그런 엄청난 담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담배였죠. 근데 또 이 솔이 또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독해요. 독한 담배의 대명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독한 담배의 대명사. 스펙을 좀 보자면 타르 13.5mg, 니코틴 1.4mg. 자, 담배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런 거 신경 안 쓰시고 피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산 담배 중에서 그나마 제일 세다고 알려진 게 국산 말보로 레드입니다. 그렇죠. 좀 더 센 것도 있는데 아무튼 대부분 편의점에서 파는 것 중에 제일 센 건 국산 말보로 레드예요. 아까 전에 소리 타르 13.5mg, 니코틴 1.4mg라고 했죠. 국산 말보로 레드는 타르 8mg, 니코틴 0.7mg입니다. 네. 13.5 대 8, 1.4 대 0.7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거의 반절이죠. 니코틴은 반절이네요. 네. 말보로 레드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한국산 말보로 레드는 순하다. 밍밍해. 미국산이 진짜지. 근데 미국산 원조를 보면은 미국산 원조는 타르 13mg, 니코틴 1.1mg이에요. 솔에 잽이 안 되네요. 솔이 잽이 안 돼요. 솔보다 좀 뒤쳐져요. 그러니까 미국에 독하게 피는 놈들 때를 부수는 담배가 솔이었다. 엄청나게 독한 담배였다. 이 정도면. 한국이 그만큼 강했다는 거죠. 그때는 그만큼 강했어요. 그리고 또 농촌에서 많이 폈거든요.
동사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렇죠. 그냥 모내기 하면서 그냥 숨 돌릴 때마다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연초는 확실히 니코틴 함량이 상당히 낮네요. 그렇습니다. 니코틴인데 흡수 잘 되나 그럴 거예요. 액상은 니코틴이 엄청 높잖아요, 그죠? 제 9.8mg, 9.9mg 이렇게. 흡수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결국 몸에 들어오는 건 비슷할 거예요. 큰 차이는 그렇군요. 없는 걸로.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름이 다 뭐 서울 한산도 이런 건데 왜냐면 이게 1980년대 이전까지는 외화를 손실한다고 양담배를 금지를 했어요. 일단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양담배 안 돼, 양주 안 돼 이런 시절이었어요. 수입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뭐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처럼 코끼리 밥솥 그때잖아요. 그쵸. 코끼리 밥솥 밀수해 오고 허락을 안 해주니까 국내에서 못 팔게 해. 외국 기업한테 돈 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담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50년대에는 공무원들이 양담배를 필 수가 없었어요. 공무원들은 못 펴요. 애국자 해라 너희는. 애국자라 너희나라 해라. 근데 1970년대 들어가서는 누구든지 양담배를 피우거나 판매할 경우 최소 1만 원이 벌금을 물어야 했다. 이때 몇십만 원이었죠. 그쵸. 1만 원이면.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대신에 국산 담배는 좀 더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담배도 중요한 사업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금연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198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양담배를 좀 더 들여오기 시작했고 88년에 이제 올림픽이 있으면서 이때부터 담배 이름이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전에 막 한산도 백자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죠? 뭐 이제 조금 이 세계가 막 들어오는 시기였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제 외국물이 좀 들었다. 막 들기 시작한 거죠. 이제. 영어물을 들어버렸다. 허세가 들어버렸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나왔습니다. 뭐 디스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디스가 뭔 뜻이에요 도대체? 이것. 디스잖아요 그냥. 이것. 뭔 뜻이 없어. 무슨 뭐 디럭스 마일드, 뭐 에세, 뭐 리치, 타임, 레종, 더원, 뭐 비전 요즘 뭐 아프리카 아니 몰라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디스 아프리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망도 없고 근본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충성, 새마을, 솔, 승리, 건설 뭐 이런 거.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담배가 있긴 해요. 한라산. 아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아니지만 좀 예스러운 느낌이 드는 라일락. 종이 팩 같은 거에 들어있잖아요. 네, 맞아요. 팩 생긴 게 좀 달라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대학 가기 전에 잠깐 편의점 알바를 했었거든요. 네. 담배를 팔잖아요. 편의점 알바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 담배 파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담배를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무조건 일주일 일하다 보면 하나씩은 무조건 다 팔리거든요. 잘 팔리는 담배 있지만. 그렇죠. 근데 일주일 일해도 팔리는 걸 보기 힘든 담배가 한라산하고 라일락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3달을 일했는데 둘 중에 한라산 딱 한 번 팔렸어요. 전 라일락 한번 팔아봤어요. 아 그래요? 편의점 알바하면서. 네, 누가 샀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사가시던데요. 저희는 또 아저씨가 사가던데요. 아 근데 둘이 커플이시. 아니야. 근데 저는 아저씨는 아니었고 좀 젊었어요. 그래요. 배달부 하셨던 것 같은데 좀 젊은 사람이 사가길래 딱 봐도 할아버지 사갈 것 같잖아요. 할아버지들은 다 SF예요. 근데 싸잖아요 한라산이. 그랬나? 4,000원일걸요? 아 4,100원인가 그랬나? 아 4,100원. 좀 샀던 것 같기도 해요. 좀 싸요. 라일락도 그렇고. 그래서 궁금해서 친구랑 한번 펴봤는데 좀 길었던 느낌이 나요. 아마 양이 좀 더 많았던 걸로. 약간 가성비 담배군요. 가성비 담배였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한라산 제가 한 갑 팔고 도포이 박사님이 한 갑 파셨고 그렇습니다.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담배죠. 그렇습니다. 네,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담배 얘기를 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게 또 실내 흡연 얘기죠. 실내 흡연. 아 그렇죠. 원래는 뭐 어디서든지 담배를 피울 수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뭐 버스, 지하철, 병원에 뭐 산부인과 이런데 가능하죠. 애가 태어났어요. 보호자님 들어오세요. 이러면서 그래? 한 대 딱 물고 잘생겼네.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당시 영상 보면 애기가 옆에서 분유 먹고 있는데 뭐 공공장소에서 분유 먹고 있는데 옆에서 담배 빨고 담배 연기 다 이미 자욱해. 그곳에. 그리고 뭐 상당한 시기였죠. 강한 시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줄 서 있을 때도 담배 피우고 그랬는데 항상 궁금한 게 불씨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피면? 불씨요? 연초 피면 불씨에 사방을 날리잖아요. 아, 이게 그렇죠. 담배째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바닥에 그때 옆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어쩌라고 약간 이런 마인드죠. 내가 봤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를 잘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그 옷에 담배빵 하나 정도는 또 꼭 달고 다니지 않았을까.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 뭔가 불씨 하나 탔을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불씨 하나 띄면 그런데 근데 어쨌든 이제 95년부터 원래 이렇게 하다가 원래 이게 정상이었다. 95년에 공공시설에서의 금연이 의무화가 됐다.
그죠. 이래갖고 이제 과태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2에서 3만 원 정도. 근데 이러다가 이제 97년에는 이제 5개 담배 광고, 뭐 빌보드 이런데 담배 광고까지 전면 금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연 정책이 94년 김영삼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옛날에 보면은 근데 이 금연 정책이 시작한 건 이때지만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특정 시설들은 완전히 뭐야 너구리 굴입니다. 너구리 굴 연기 자욱한. 맞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PC방이 있었죠. 저희 PC방하고 학생 때까지만 그렇죠. 해도. PC방 플러스 당구장. 그렇죠. 그 뭐 어디 뭐 학원 뭐 PC방 뭐 어디 다니셨어요? 저 그때도 PC방을 다녔죠. 네. 그때 뭐 어땠어요? 그때는 이제 보통 흡연석하고 금연석을 나눠서 되어 있었고 아 맞아. 근데 그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죠? 그 에어 커튼을 쳐놓긴 했는데 그래도 에어커트 있었어요? 에어커트 그거 있어요. 있으면 A급 PC방. 보통은 그냥 유리 편 하나 있고 문이 있는데 문을 안 닫아놔. 아 맞죠. 그런 데도 있었죠. 그게 국룰이에요, 사실. 그게 평균이에요. 그게 평균이고, 기본적으로 다 너구리 굴이었습니다. 그 자리마다 잿더리 하나씩 놔져 있고. 아 그렇죠. 예. 금연석, 흡연석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 PC방하고 지금 PC방 문화하고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지금 PC방은 좀 뭔가 친구들끼리 가서 가볍게 즐길 수 있고, 뭐 커플들끼리도 가고, 그렇죠. 가서 음식도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진짜 완전 음지였거든요, 진짜. 그 담배연기 막 막 게임 있고. 중독자 막 진짜 모르는 사람 보면은 이제 게임 중독 얘기 할 만해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이제 그리고 그때는 회원제보다는 카드제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43번인데 2,000원 충전해 주세요.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카운터로 다 그랬어요, 가서 다 그랬어요. 이 카드 꽂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무서운 형들이 와서 친구야 자리 좀 바꿔주라 하면 이제 바꿔줘야 돼요. 아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동네가 좀 질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 양육 강식의 세계가 확실한 곳이었기 아 때문에. 근데 또 우범 지역이었어요 PC방이. 아, 그렇죠. 여러 세대가 함께 모이다 보니까 이제 좀. 근데 또 좋은 역할도 있었던 게 여기서 시끄럽게 굴잖아요. 그럼 무서운 형들이 조용히 하라 그래. 그렇죠. 사회화가 돼 그러면. 이 조용히 딱 와가지고 어깨 탁 잡으면서 그래. 이제 친구야 게임 재밌니? 또 친절한 형들은 그래요. 그런 형들이 제일 무서운 거야 사실. 그쵸. 친구야 게임 재밌니?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존나 무서워 진짜. 그게 제일 무서워요. 네, 제일 무서워요 그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회화가 됐다.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이런 어른들 사실 지금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지만 이렇게 사회화의 장이기도 했다. 근데 그 당시 PC방이 빡셌던 건 사실이었다. 왜냐면 이름부터가 지금은 지금 PC방 이름 뭐 있죠? 쓰리팝. 뭐 쓰리팝. 아 이거 되게 유명한- 건전해 보인다. 그죠? 그죠 뭐. 근데 그 당시 PC방 또 뭐 있어요? 또 이그린. 이그린. 뭐. 뭐죠 무슨 넷 뭐 이런 느낌인데 그 당시 PC방 이름은 광개토 PC방.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강하네요. 광개토 저희 집 아래에 있었어요. 바로 100m 앞에 있었는데 이런 광개토 PC방이었고 창문 새까맣게 칠하고 연기 자욱해. 일단 들어가면 연기가 자욱해. 비 내릴 것 같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아저씨들이나 좀 아저씨 같은 좀 군필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고 깔깔이 입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북포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무조건 있죠. 그리고 수염 좀 기르고 안경 쓰고 뚱뚱하고 그렇죠. 잿더리 있고 잿더리에 뭐 잔뜩 선인장 만들어 놨고 그리고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때는 또 음식이 컵라면밖에 없었잖아요. 컵라면밖에 없었어요. 새우탕면 하나 그냥 먹고. 그죠. 컵라면하고 커피였어요. 과자하고 나중에 과자하고 햄버거가 추가됐거든요. 전자레인지라는 이런 엄청난 발명품이 들어오면서. 네, 햄버거는 이제 네. 조금 알 수 없는 부위를 갈아 만든 불복이라는. 그래서 돼지고기인지 닭고기인지도 몰라요. 그냥- 소고기는 아닐 건데 돼지고기인지 닭고기 다리가 좀 더 많을 수도 있어. 동물이. 그죠. 4개 이상일 수도 다리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4개 초과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무튼 뭐 그런 장이었는데, 이 담배가, PC방 담배가 국룰이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아니죠. 생산도 할 수 없죠,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실내 흡연 같은 경우에는 뭐 술집이고 어디고 다 금지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근데, 하지만 음지에서 이 제보가 들려온다.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도 이 실내 흡연이 가능한 술집이 있다는 아직까지도. 소문이 있다. 2020년, 2021년, 뭐, 이때도 이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죠. 듣기로는 서울대 입구역 주변에 딱 하나가 있다는데 그게 할아버지가 운영을 한대요. 아, 그분도 흡연자신가 보다. 당연하겠죠. 아마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거 그쵸. 신경 안 쓰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담배 얘기에서 또 하나 얘기해야 될 게 또 그 시절에 교도소 담배가 있어요. 그렇죠. 교도소 재소자들이 피는 담배가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 깜빡이 가긴 했지만 담배는 펴야 되잖아요. 사람 욕구라는 게 있는 건데.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아는 거는 이제
또 이 유명한 분이시죠. 이 극사실주의 작가 박인권. 쩌니전쟁 아세요? 쩌니전쟁? 들어봤어요. 네, 그분이에요. 그분 원작 작가예요. 아. 이분이 박인권 작가님. 굉장히 유명한 스타 작가, 분이군요. 대스타 작가예요. 대스타 작가. 공장장. 김성모 아시죠? 김성모 작가님. 알죠. 럭키짱. 김성모 작가님의 비견될 인물이에요. 이분은 글만 쓰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박인권 선생님의 만화 범죄학교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일단 교도소인데 담배를 어떻게 들어오냐? 이 당시에 담배를 방앗간에 가지고 가요. 그 롤러가 있어요. 롤러가 산업용 롤러. 네. 예, 거기다 밀어 얇게. 얇게 피는 거야. 그러면 이 종이장처럼 얇아지거든요. 담배님 다 눌려갖고 이거를 신문지에다가 넣는 신문지 사이에다가 이렇게 짝짝짝짝 붙이는 거예요. 근데 신문지가 무슨 신문지냐? 아무도 안 읽는 신문. 조선일보 이런 거 안 돼. 불교 신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충청남도 농민일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도 안 읽는 거. 그렇죠. 그런 거에다 넣어갖고 밀반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신문 배달하는 사람한테 그 돈 좀 주고 이거 넣어달라고 밀반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배도 또 아무거나 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담배 중에 이제 또 냄새 제일 적게 나는 담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담배 중에. 맞습니다. 이제 네. 장미죠, 장미. 그 장미라는 이름이 좀 되게 이름이 좀 여성적인데 아무튼 그래서인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냄새가 굉장히 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학교를 보면 이런 대사 나와요. 강구장 그 자식은 개코예요. 사동 밖에서도 팔팔라이트 냄새는 귀신같이 맡는데요. 팔팔라이트는 못 핀다는 거죠. 그렇죠. 냄새 너무 많이 나니까 장미만 핍니다. 그리고 이제 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최고 대빵은 한 개비 다 피우고, 그렇죠. 네, 중간 고참이 절반씩 빨고 2분 1씩.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애들이 돌아가면서 세 모금. 네 모금 빨면 바로 그냥 세 모금 기준 없는 거예요. 막 길게 빨아도 돼요. 그거는 이제 저 눈치껏 해야죠. 그거를 그냥 눈치 없이 길게 세 모금 빨아도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럼 바로 귓방맹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한 모금으로 끝나겠네요. 한 모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담배를 이제 강아지라 불렀는데 강아지란 말은 요즘 안 쓰죠. 그렇죠. 강아지 한 같이 태운다 이런 말이 아무튼 이런 강아지 태우기를 하루에 3번씩 하는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잘 나가는 방이네요. 이 정도면 잘 나가는 게 막 최고로 잘 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박윤 선생님 말에 따르면 이 강아지 피우기를 3번 할 정도면 하루에 대한민국 빵가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빵이었다. 왜 그러냐? 담배 한 개비가 10,000원이거든요. 90년대 기준에 지금 20,000원대요. 지금 20,000원이에요. 지금 치면 한 갑이 200,000원이에요. 그러면 400,000원. 엄청난 거죠. 한 갭이 20,000원이라니까 이게. 아껴 펴야죠 이제. 아껴 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듣기로는 이제 교정 공무원이 가끔씩 이거 뇌물을 받고 또는 뭐 커미션을 받고 장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 담배를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1년에 집 한 채는 산다. 충분하겠는데요? 충분히 산다 이런 말도 방 하나에 한 컵씩만 팔아도 하루에. 아니 이게 그 당시 담배 뭐 1,000원 했을 텐데 그죠? 1,000% 마진이죠. 1,000% 마진. 나쁘지 않은데요. 10배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수자들 중에 이제 범털이라고 하죠. 범털이라고 하면은 범털이란 말 아세요 혹시? 처음 들어보는데요. 범털이 있고 개털이 있어요. 그 재수자 중에서 돈 좀 많이 있는 사람. 재수자 중에서도 그 많은 사람이 범털. 없으면 개털. 법자라고도 해요. 법자 무슨 뜻이냐면 법무부의 자식이라는 뜻인데 영치금 같은 거 없어갖고 법무부에서 주는 그 저기 교도소 밥만 먹고 콩밥만 먹는다고 법자예요. 법자. 잘 살면은 잘 살면 범털. 잘못 살면 개털 내지는 법자. 이게 다 박인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유익하죠? 상당히 유익하네요. 상당히 유익해. 근데 아무튼 이런 범털들이 담배를 그냥 방에 피울 수 없거든요. 아무리 범털이라고 하지만 변소에서 피우는 변소에서. 그렇죠. 변소에서 쭈그려 앉아갖고 피우는 거예요. 이게 용변도 볼 겸 해갖고. 근데 이렇게 피우다 보니까 엉덩이 피부병이 생기는 거예요. 재래식 화장실이잖아. 그렇죠. 밑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기운이. 나쁜 기운이. 나쁜 기운들이 막 올라오죠. 또 엉덩이 피부가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닿아갖고 이제 좀 그죠. 그 피부병이 생기는 거,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폈길래 한 개비 피우는데 30분 걸린다고 합니다. 한 개비 다 피우는데 진짜 막 뭐 불이 너무 세졌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껴 피는 거죠? 비싸니까. 진짜 아껴 피는 거죠. 하는 게 2만 원이면 아껴 펴야죠. 2만 원이면. 그렇죠. 아껴 펴야죠. 그래봤자 30분에 2만 원 즐길 수 있는 거야. 그죠. 일종의 뭐 부자병이죠. 뭐 고혈압, 고질환증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부자들만 걸릴 수 있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제도자들만 담배를 폈느냐?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넘버원들 대통령들도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있었다. 많이 있었다. 옛날에는. 그렇죠. 물론 이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승만은 왜 그랬죠? 이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승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평생 금연하셨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대통령이 뭐죠? 중간에 빼고. 이제 박정희 그분이죠. 대통령이죠. 네, 그분이죠.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독한 꼴초로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지독한 꼴초였다. 하루 2갑 이상 피웠다 그래요. 상당하네요. 상당한 건 이 정도면 목이 아플 정도거든요, 사실. 하루에 1갑 정도면 목이 까끌까끌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하루 2갑 이상 피울 정도로 엄청난 골초였고, 말년에는 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재규한테 이제, 79년인가요? 그때 암살당했을 때도 주머니에 금연 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은단이라는 말도 있는데, 은단을 보통 수행원한테 주머니에 들게 했대요. 은단 필요해? 그러면 바로 와갖고 주고. 네. 금연이가 상당했네요. 그렇죠. 은단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저 어렸을 때 먹어보긴 했어요. 약간 한약 맛 나잖아요. 한약이에요, 진짜. 박하 잔뜩 들어간. 아. 입 쏴하고. 그죠? 그 제가 재수를 해서 대학을 들어갔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게, 사실 삼수인데 재수학원 나왔습니다. 삼수학원 없으니까. 그렇죠. 예전에 대학 동기 나왔는데, 나 재수학원 다녔다 그러니까. 야, 너는 삼수했는데 왜 재수학원 다니냐? 삼수학원 다녀야지. 아무튼, 네. 하여튼 제 재수학원 다닐 때, 담배를 못 펴요, 기본적으로. 새벽에 나가서 아침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밤에 10시쯤에 그 하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밖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담배를 못 피는 거예요. 옥상도 가면 안 되고. 그쵸. 무조건 사실상 못 피죠. 장미가 없는 이상은 좀 불가능한 상황이죠. 장미가 없네. 근데 거기는 그렇지. 장미가 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화장실에서.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죠. 왜냐면 하루에 반갑에서 최소 반갑은 피던 사람인데 갑자기 끊으라 그러면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뛰쳐나올 수도 없고 지금 막 들어갔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은단을 샀습니다. 고려 은단 그거. 생긴 게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쵸. 먹을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무슨 크리스마스 장식처럼 생겼는데. 그쵸. 아무튼 그거를 내기 한들이 돼 있는 거 약국에 사갖고 그거 맨 뒷자리에 앉아갖고 까득까득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진짜 하루 종일. 입이 아릴 때까지 먹었어요. 상당히 힘들게 버티셨네요. 네, 근데 한 2주 버티니까 버티면 하더라고요. 또 금연이 이렇게 쉬운 건지 몰랐네. 근데 뭐 들어갈 때마다 두 개비씩 피고 나올 때 3개비 피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들어갈 때 2개비, 그다음 나와서 바로 그래서 학원 입구에 그 담배 연기로 확 이렇게 100명 넘게 한꺼번에 나오니까 그 중에서 담배를 그냥 확 피는 거예요. 근데 누구 맘대로 그걸 금연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보통 금연이 아니지 않나? 하루에 절반 이상을 금연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연이죠. 간헐적 금연. 445입. 445입. 그쵸. 445입. 아무튼 네, 그런 은단을 그렇게 사용했고 박정희 각하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수사반장 70년대 유명했죠. 우리 최불암 선생님이 나오시는. 그렇죠. 수사반장. 이때 하면 담배도 엄청 많이 폈거든요. 공중파에서. 그죠. TV에도 이제 담배를 피우던 요즘 시절이었어요. 뭐 하남자처럼 유튜브에도 그렇고 다 모자이크에서 나오잖아요. 담배 피우는 장면은. 그렇죠. 하남자처럼. 그러니까요. 그때는 빠꾸가 없었다. 바로 방해해버린다. 일부러 그걸 한다. 그래서 이제 최불암 선생님께서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누구였죠? 이제 여사님이셨죠? 네. 어떤 여사님이죠? 영수. 예, 영수. 영수. 퍼스트 레이디 영수. 영수 부인이었죠? 안녕하세요. 저 유경수입니다. 그래서 최불암 선생님이 번쩍 놀라갖고, 네? 그래갖고 이제 깜짝 놀라갖고 이러는 거죠. 장난 전화인 줄 알았다가 장난 전화일 리가 없다. 그렇지. 이런 장난 전화를 칠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한국에. 그쵸. 이제 그쵸? 어떻게 제가 유경수인데요. 말한 순간 총살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 담배를 많이 피우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최불암 선생님 입장에서는 연기를 칭찬하시려는 건가? 그래갖고 네 넉대를 태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한 편에 저번에 방영된 드라마 한 편에 담배 피우는 장면 내기가 있으니까 넉대 태웠습니다. 근데 그래갖고 이제 근데 유경수 여사가 한 말씀이 이 양반이라는 게 이제 박각하마라는 거죠. 각하마라는 거가 이 양반도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데 텔레비전에 박반장 최불암 선생님이 담배 태우실 때 꼭 따라 피운다고. 그래갖고 또 이 전화할 때 옆에 있었대요. 남자 웃음소리가 들렸대요. 각하죠 그거. 그렇죠. 각하 옆에서 최불암 선생님 전화 걸어갖고 담배를 그만 태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줄이시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최불암이 뜨끔했다고 합니다.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아찔했을 거예요. 아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각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년에 이제 금연을 결심했습니다. 이제 건강도 많이 나빠졌고. 그렇죠. 코하고 호흡기 쪽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다 금연한다고 알리고. 근데 사실 집무실 속에는 담배 한 갑이 무조건 이 숨겨져 서랍 속에 있었다는 거. 이제 숨겨져 있던 서랍 속에 거죠. 딱 숨겨져 있는 거죠. 한 개씩 편을 끼고. 그리고 이제 찌끈끼리만 있으면 식사 후에. 식후 때는 못 참죠. 그쵸. 식구 때는 각하조차 참을 수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기분이 좋다든가, 이제 고민할 일이 생기면 또 고민 담배는 또 못 참죠. 그쵸. 생각 깊어질 때, 그때 담배 한 대 펴야죠. 그죠? 그때는 또 상대한테 담배를 달라고 이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박정희 무슨 담배를 피웠을까요? 제 생각에는 양담배였을 것 같거든요, 사실. 네. 근데 하지만 박정희 시기에는 양담배 양주가 금지였습니다. 불법이었어요. 그때. 근데 양주 먹었잖아요. 시바스리얼 먹었죠. 그쵸. 시바스리얼 12전사인가? 그거 먹었죠. 그러면은- 스코틀랜드산이죠, 그건. 스코틀랜드산. 예. 양주 금지인데 양주 먹었으면 양담배 금지여도 양담배 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기록이 없는데 사실을 잘 분석해보면 뭐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저는 하얀색밖에 안 보여서 화질이 안 좋거든요. 변칙현상연구소 쪽에서 분석을 해보려고 했지만은 아직 결과는 못 찾았다. 근데 아마 양담배가 아니었을까. 박정희 각하가 소를 같은 걸 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소를 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뒤를 전두환 대통령, 이것도 상당한 꼴찌였죠. 그렇습니다. 예, 습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책상에 재떨이가 있잖아요. 네. 이제 휴지를 이제 물에 적셔서 물려놔라. 물려놔라.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국룰이죠. 그렇죠. 재떨이만 주면은 할아버지들이 화내요. 그렇습니다. 이때 할아버지 제가 난리잖아요, 사방에. 그쵸. 꼭 휴지를 물에 적셔갖고 올려놔야 돼. 그 국룰이었어. 이제 그래야 안 날리거든요. 그래 안 날려. 그래야 치익 소리도 나고. 예, 그렇습니다. 장미 담배를 좋아했다고 하는 전두환 대통령이 장미 담배를 좋아했다고 하는 소문이 인터넷에 퍼져 있는데 이거는 잘 찾아보면 언론 플레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순방들 모의 자리에서 우리 장미 담배가 잘 돼야 되는데 저도 잘 핍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아, 그렇죠. 무슨 담배를 폈을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양담배겠죠, 이분도.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또 우리 이번 변칙해성 파일 제목이 외로운 각하의 담배 한 모금, 이게 왜 그러냐? 전두환 대통령이 악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얘는 진짜 흡연자로서 참을 수 없는 습관이에요. 그렇죠. 어떤 습관이었죠? 이제 이게 그분이 하신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조선일보의 방우영 명예회장, 그분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그 경험담을 얘기한 겁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이제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전두환 대통령은 독대를 좋아했다. 그러나 만나면 30분에서 40분간 혼자 떠들었다.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이미.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참을 수 있어요. 오케이, 좀 거슬리긴 하는데 참을 수 있어. 오케이.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압권이네요. 담배도 혼자만 폈다. 이거는 조금 이거는 좀 문제 힘들거든요. 있죠. 근데 이 문제가 되는 게 사실 도포이 박사님이 담배 혼자 피우고 있으면 나도 가서 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앞에서 담배를 피우려면 대통령이 권해줘야 되잖아요. 일단 한번 예의 범절, 그죠. 높은 사람이 한번 자네도 피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담배도 혼자 폈다는 게 이게 문제였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다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제 담배도 혼자만 폈다. 네. 지루해 죽을 지경이었다. 한 번은 내가 하도 답답해서 저도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담배를 피우시던가요? 라고 능청을 떨었다. 주요월이시다 진짜. 그래서 이제 방우영 명예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담배를 폈대요. 결국은 이분은 상당한 골치였던 거죠. 그렇죠. 예. 30-40분 동안 혼자 떠들면서 담배만 피는데 그럼 나는 못 피게 하고 결국 그래서 한번 지른 거죠. 그렇죠. 피겠습니다. 독대를 마치고 나오니까 이제 경호실장한테 호출을 받아갖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예. 각하 앞에서 피시면 안 됩니다. 각하 한 거죠. 피지 않는. 그래갖고 피고 싶으면 어떻게 참아요? 그랬더니만은 그래도 각하 앞에서 피지 말라고 그런 핀자를 들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악습관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앞에서 필 수도 있는 거지. 자기도 피는데. 약간 좋지 않은 그런 악습관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즐기는 걸 수도 있어요. 약간 한계를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한계를 보고 싶다거나 하거나 아니면 감히? 아랫사람이? 이런 느낌일 수도 있네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의 담배 습관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담배를 핀다면 딴 사람한테 권해주는 게 이게 동방예의지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는 노태우 대통령이 담배를 폈다는 건 사실인데 딱히 에피소드는 없습니다. 또 아바타잖아, 아바타. 그렇죠. 아바타다 보니까 이제 담배 습관도 아바타가 아니었을까.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담배 혐오자였습니다. 혐오자. 금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담배를 혐오했어요. 혐오. 그쵸.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담배와 재떨이를 추방해버렸다. 이제 청와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금연 정책도 이제 이때 시작됐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담배값 인상, 그리고 뭐 공공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게 하는 법안, 이런 것들도 다 김영삼 정부 때 시작을 했죠. 이때부터 쭉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흡연을 하셨지만 이후에 금연운동에 동참을 하시고 끊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또 특이한 경우죠. 이제 또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꼴초 대통령 세 분을 뽑으라면 박정희, 전두환, 노무현 이 세 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사진 찍어 보면 담배 항상 물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사진 보면 다 담배 물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꼴초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담배 픽도 상당히 국룰이었죠. 그렇죠. 이제 근본이 있으셨다. 근본이 있으면 어떻게 어떤 브랜드를 지금 피시죠, 또? 이제 1990년대는 이제 디스를 피우셨고 국룰. 이제 1990년대 후반에는 에세로 갈아탔어요. 지금 할아버지들 피는 국룰이에요, 그분들. 그렇죠. 네. 그리고 2007년부터 서거 직전까지는 이제 클라우드9으로 피웠다. 클라우드9은 지금도 이제 단종이 안 되고 남아 있는데. 그렇죠. 대부분이. 듣기로는 이게 왜 갑자기 클라우드9을 바꿨냐면, 영부인께서 요청을 하셨대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니까 독한 디스, 에세 이런 거 피지 말고 클라우드9 좀 순한 거, 0.5mm인가 그랬을 거예요, 니코틴이. 상당히 순한 편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피라고, 클라우드9을 피라고, 그래서 갈아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제 클라우드9도 피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가요? 또 장례식 가서도 클라우드9 이렇게 딱 올려드리고. 그래서 현재도 판매 중입니다. 근데 그 이후 대통령은 이제 이명박 박근혜인데, 이명박 박근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연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담배 필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좀, 왜 그렇죠? 그냥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술 안 마실 것 같고. 그렇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설명을 못하겠어요. 자기 관리를 좀 잘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뭐 그런 거 모를 것 같고. 그렇죠. 그래도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이분도 고등학교 때부터 피웠는데, 히말라야 등산 한 번 가서 끊어버렸대요. 히말라야 등산 가는데 뭐 갑자기 담배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끊었다는데.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예. 이 숨이 차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었대. 아니에요? 그냥 걷다 보니까, 담배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대, 그냥. 공기가 좋아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미상이었다. 아직 미상이다? 안 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변칙현상연구소 측에서 취재를 해봤는데, 아직 모르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네. 안 피시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뭐 그렇다고요. 뭐 이유는 방어적으로 말씀하시네요. 묻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역사 속의 애원가 대통령, 이 박가, 전가, 노가 이렇게 세 분을 추억하면서 저희 녹음을 한같이 태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같이 끼견해야죠 또. 그렇죠. 끼견해야죠. 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 감사드리며 저희는 또 다른 변칙현상 파일을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레나디 소장 도포이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샤라보 아이스크림.